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금에 이재명이가 한미일 훈련 가지고 무슨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한미일 훈련밖에 대안이 없다는 걸. 결국 문재인 이 정권 자체가 종북 무리들이 완전히 뭉쳐있고 꿈틀꿈틀 돼가지고 그것이 이재명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좀 윤석열 씨가 대통령 돼서 여러분들이 요새 최근에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재명이 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의 운은 끝났고, 저는 내년 운이 너무 나쁘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든 저렇든 하루빨리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서 더불당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더 이상의 그 무리한 짓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재명이가 그 한미일 훈련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 가지고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운명이 짝이 없고, 우리 호남 사람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좀 이제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나라가 망하면 호남이 어디 있고 영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명이가 하는 짓을 가만 보면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새 변희재가 또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우파가 많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아주 독이 오를 때 올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그 사주 자체가 신약 상관이라서, 신약 상관의 상관 경관이라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오늘은 또 이제 선운수 씨가 또 재혼이가 또 나왔어요. 사실 저는 선운수 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운수과 이영아라는 사람이 우리 이혼 어쩌고에 프로그램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얼마 전 같은데, 제가 이 선운식이 유모 아나운서랑 이제 결혼을 이제 오늘 얘기했는데, 실제로 혼인신고는 작년 9월에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때 혼인신고는 작년에 해놓고 이제 와서 발표하냐. 그쵸?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조금은 찔린 거죠. 조금 찔린 거라고 좀 봐요, 개인적으로. 왜 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치 재혼할 듯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혼합시다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 이 영화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이니까 찝찝은 했을 거다라는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선우이라는 사람, 사실 별로 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정치인 사주 푸는 건 좀 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탤런트라든가 배우 사주를 푸는 와중에 그래도 정말 이게 뉴스거리가 된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뉴스로 뜨니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운수의 사주를 보면요, 경금일간이에요. 겨울에 태어난 경금일간이기 때문에 용신을 화로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부법으로 이게 빠지니까 용신이 또 화토가 돼요. 그리고 금도 됩니다. 화토금. 이렇게 세 개가 용신인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해자진, 이게 물로 바뀌어서 지지가 온통 다 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생수니까 표현의 재주가 굉장히 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배우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재주가 강한 사람들은 그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컨설팅도 역시 표현의 재주를 할 수 있어요. 컨설팅도. 배우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또는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도. 이렇든 저렇든 내가 반드시 표현함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때, 그래도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에 나이가 64세가 돼서도 아직도 참 어떻게 보면 할 일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요, 사주에 맞는 직업을 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선운수, 이 사주의 특징은 여기 이렇게 병화, 편관이 이렇게 변경충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의 그 편관이 때리니까 요 병화가 바로 남편인데, 이 남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생수로 가면서 수국화로 치니까 바로 상관 경관이라서,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23세 결혼했으니까 이 인목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인목에서. 자, 인목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인의 한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인이 되면 인의 한목이 돼서 더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목생화로 가기 때문에 병화를 살려서 결혼을 했다고 봐야 돼요. 병화를 살려서. 그리고 이제 살다가 그런 대로 운이요, 그냥 좋고 나쁘고 이렇게 살다가 49에 이혼을 다시 합니다. 49에 이혼을 한다. 바로 이 4대 운에 들어가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4대 운에 들어가면서. 자, 이 사가 뭐죠? 사가 바로 관이니까 남편이죠. 여자 사주에 관한 남편입니다. 이 사가 오면서 어떻게 된다? 사회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충으로 남편이 깨지니까 거기서 이혼을 했다고 봐야 돼요. 뭐 이혼을 한다는 게 꼭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면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사회충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사자로 가서 다시 여기에 화생토로 가니까 이혼하고 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64세 재혼인데, 요 계수에서 재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여자 사주는 식신과 상관해서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자 사주에 관이 올 때 남자가 들어오니까 결혼한다. 그게 아니고요. 여자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와야 자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이 더 제가 수없이 풀어본 바야면 이것이 더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